이걸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하라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 전국에 계신 용빠따 팬 여러분, 또 안티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팬과 안티팬 모두 환영하지만 안티팬들은 오늘 좀 닥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사 등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오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안티팬들이 놓으실 공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동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민 씨는 안티가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딴지에 안티 글이 올라왔고. 아, 그래요? 댓글에 다 욕이더만. 제가 그 팬이 150만이고 안티 팬이 한 300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안티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안티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저 빚도 자산이라고요. 안티 팬도 자산입니다.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게 문제긴 한데. 너무 많아서 회복이 안 돼.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동영 작가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김용민은 늘 이런 신세로 살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뭐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동영 작가님, 사실 오늘 모시는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말이죠.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굉장히 큰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들을 불러놓고 부흥회. 한번 부흥회를 하면 또 교인 수가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동접자를 좀 크게 늘리고자 오늘 부흥회를 엽니다. 이동영 좋아요. 목사님 모시고 네. 아주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동영 작가님 모시고 모처럼 저희가 부흥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잘 되는 시사 정치 유튜버는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좀 전수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네, 우리 진보 진영 시청자들이 네.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까? 네. 저도 그거 못해. 아이, 그거 못해. 못해, 내가? 아유, 그러면 어떡하지? 떠나는 거예요. 아. 저도 지금 개나 소나 100만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네. 듣고 싶은 말 안 해주거든. 아니 그래도 동접자가 뭐 수만 명인데. 안 돼. 그래, 뭐. 그래서 제가 입바닥에 실망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해야지. 해야지. 왜 여론조사 회사 같은 것도 하나 만드시죠? 아유, 저는 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뭐 슈퍼챗 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뭐 모금 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좀스럽게 뭘 그렇게 해. 돈이 없어? 네. 하지 마. 네. 돈이 있어? 이 돈으로 해. 그런 거잖아요. 디올백 갖고 싶어? 네. 이 돈으로 사. 아니 근데 내가 뭐 이싸 만든다 그럴 때 뭐 내가 뭐 돈을 모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 수천만 원 돈으로 하는 깨졌지. 거 아니에요? 네, 수천만 원. 아유,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 정말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거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게 네? 네. 유튜브 번거지. 유튜브 번거지. 하다 보니까 됐을 텐데 사실은 이 정치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신문 기사 읽으면 그게 뭔 분석입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슥슥 누구 비판하고 막 까대면 좀 떨어지네요. 네. 그럼 더 심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고. 제가 사실 그 이동영 작가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이제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따라할수록 갈수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곧잘 비판하고 뭐 불굴의 의지로 안티팬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야, 저거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자, 좆되고 있습니다. 좆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이동영 작가님 오늘 모시고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지금 이 11.6 재보선도 끝났고요. 지금 국정감사도 거의 중반부가 지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고 명태균 파문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허우적대고 있고 지금의 형국 어떻게 큰 판에서 봤을 때
어떤 흐름이라고 보세요? 일단 명태균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제가 늘 말했습니다만 목표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려고 여러 가지 뭐 협박도 하고 그렇지. 뭐 그랬던 그러고 거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오빠 그 카톡 까고 내가 내일부터 매일 까겠다. 하니까는 김재원이 깨갱하고 고개 숙여버렸다. 그렇지, 그렇지. 야, 그리고 저 너무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지.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전화 세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보던 시그널이 오니까는 예. 지금 이틀째 폭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좀 양악 기질이 있는 거야. 아, 양악이지. 빵도 한번 갔다 왔고. 그러니까 뭐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네. 내 감옥만 안 가려고 하라. 그러니까 거기 너무 믿지 마라. 믿지 말고 김건희 불기소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또 만일 그 정부적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으면요. 그럼 뭐 당연히 재판 가서 무죄나게 그렇게 하겠지. 하겠죠. 그리고 일단 기소를 하면은 특검 명분이 사라져요. 네. 어쨌든 우리는 8개가 모자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소를 했으면은 네. 지켜보자 재판까지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국민적 분노도 그렇게 세게 불이 안 붙을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 기소를- 혹시나 기소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계속해서 JTBC발 보도로 그 검찰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계속 흘렸는데 그걸 결국은 모든 거를 이창수가 다 뒤집어 쓰면서 불기소. 다행스러워. 전 사실은 그 검찰이 MBC에 제보를 해서 MBC발 보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JTBC발 보도가 나오네요. 예. 그거는 원래 검사 애들도 네. 늘 하던 사람과 합니다. 아, 그래요. 늘 하던 사람과 맞아. 해요. 예. 그 JTBC랑 제일 친했던 게 누군지 알아요? 한동훈이었어요. 맞아요. 그 누구였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런 법조 책임자였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JTBC로 가는 정보 그 배후에 한동훈이 그건 모르지. 그건 그림자가 모르는데 있다? 편한 사람들하고 한다니까? 네. 내가 계속 친한 아니면은 정보를 줄 수도 이상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지. 친한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동안 했던 사람들 줄 수밖에 없으니까 MBC 이거 뭐 그냥 JTBC에 준 거예요. 던져준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 여론은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더 세진 민주당 특검법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떻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뭐 부산 선거가 민주당이 이겼다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이겼고 네. 한동훈은 지가 잘해서 된 줄 알거든. 네네네. 그래서 또 오늘 또 말을 바꿨잖아요. 네. 한동훈은 늘 그런 스타일이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이 뭐 나를 따르라 해갖고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한 친한 개가 몇 명이 이렇게 빠꾸표를 던진다.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반 국회의원들이 네. 그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네. 그러니까 친한 개가 아니고 네. 다음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네.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 일반 의원들이 왜냐면 걔들 다 기회주의자거든. 그럼.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최근 인터뷰에서 나 친윤에 빼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은 윤석열이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한동훈도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가 좋나? 친윤이 힘 세면 친윤한테 붙는 거고. 그렇지. 친한이 세다? 친한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김건희 불기소하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니까 네. 자기들이 알아서 내 살자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네. 지난번에 내 표 나왔으니까 내 표만 놓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아까 한동훈이 야 이번에 찬성표 던지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의원들 각자 개별적으로 네. 어쨌든 다시 재의결할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높다고 이번에는.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통과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급속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코너에 몰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저는 그렇죠. 민주당이 명태균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명태균 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한다면은 창원지검에서 해야 되는데 창원지검장이 옛날에 그 이프로스라고 검찰 게시판에다가 막 그냥 또
윤석열을 띄우는 그 논객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더만.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정유미? 예. 명태균 건은 음. 상설 특검을 간다. 오! 바람을 잡는 거지. 그렇지. 그럼 명태균은 야씨 나 빵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빵 안 가려고 용산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야 특검에서 하면 넌 또 빵과 빵이야. 이런 뉘앙스를 비춰주면 네. 명태균이 이 자료를 들고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지. 야, 난 이런 생각은 뭐 한 번도 못 해봤네.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 그래. 여러분 지금 같은 시간대 그 사장 남천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신문 쪼가리 그냥 읽기만 하고. 아이고 네. 씨 답답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 뭐 민주진영 시청자라고 하면 답답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명태균이 그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한국 그렇죠. 정치를. 하고 오는 거죠. 그 민주당은 지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방관자, 그럼. 제3자가 돼버려가지고 이 국감 국면이 명태균 이슈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왜냐면요. 네.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상설 특검은 파견 검사를 5명밖에 그렇지. 못 합니다. 네. 수사관 40명밖에 못 해요. 네. 기간도 짧아. 네. 이걸 어떻게 김건희 걸 다 수사합니까? 못 해. 네. 네. 그런데 명태균 건 5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지. 간단하거든 그거는. 그럼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아이, 그럼요. 그 저기 강혜경 씨 도움만 받으면 될 아이, 것 같아. 그래서 제 말은 음. 한다고 뉘앙스만 풍기라는 얘기야. 일단. 아, 그러면 명태균이 똥줄이 차서 예. 폭로를 더 하든가, 네. 어? 예. 뭔가 할 거란 말이지. 액션이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걸 네. 끌어내야지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명태균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액션 해갖고 끌어내야 되지. 그 뭐- 아니면 뭐 특사를 파견하든가. 예. 명태균이 흘리는 이슈 쪼가리 받아먹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그럼. 됩니다. 명태균이가 또 지금 뭐 묻어 있잖아요. 이 몇 가지가 오염이 돼 있잖아. 자기는 이제 감옥 가기 싫다. 뭐 딸아이까지 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야, 참 국민의힘 참 비루한 정당입니다. 그런 거에 다 휘둘리고 말이죠. 민주당은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명태균 게이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이준석 걸려 있죠. 예, 홍준표 걸려 있죠. 예, 오세훈 걸려 있죠. 네, 나경원 걸려 있죠. 예. 원희룡 걸려 있죠. 예. 소위 말해서 다 걸렸어. 국민의힘의 그 차세대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다 걸려 있습니다. 네, 싸그리 죽일 수 있는 찬스야. 이걸 왜 못 살리냐 말이지. 네, 우리도 한때 네. 대권 주자가 풍부했습니다. 네. 많았잖아요. 김경수부터 시작해서 네. 에? 안희정, 아니 박원순, 네, 에? 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안희정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도 한 방에 다 내줄 수 있는 찬스인데 뭐 미그적거리면 안 돼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이슈는 우리 저 이동영 작가의 해법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 특검으로? 그걸 할 수 있죠.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론 조작의 실태도 드러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하고 명태균 사이에 뭔가 커넥션, 뭐 이 건이 오간다든지 이런 것이 규명되면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사실 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탄핵 전망이 어떠냐 했을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탄핵은 어쨌든 결정적인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불법 조항이 일단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국민의 여론을 또 얻어서 국민의힘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또 헌재로 끌고 가서 그렇지. 이 굉장히 시간은 걸려요. 네, 힘든 네, 네. 작업입니다. 또 헌재가 다 저 우리 윤 자기 패밀리들, 사람이죠. 윤 패밀리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스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야. 하야. 탄핵으로 가기보다는 빠르죠, 하야로. 그게. 예.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야. 네. 이승만 하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김건희 특검을 들어가서 네. 특검에서 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예, 계속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네. 그러면 또 분노가 막 그리고 누가 봐도 김건희 이거 한 10년짜리 20년 갈 것 같은데 네. 하면 이제 딜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누라밖에 모르는 우리 바보가 윤 바보가. 윤 바보가 그러면 결정하겠죠. 우리 마누라 살려달라 나 내려오겠다. 네. 딜을 치면 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일단은 받아야죠. 네. 그래 놓고는 그걸 정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단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그 형사적으로는 면책해 줄 테니까 하야하는 식으로
유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아니 그것도 다 정치 아니에요? 예. 정치는 종합 예술인 거고 예.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돼요? 예. 정치적 상상력인 거지. 맞습니다. 그 일단 그래 당신들 안위는 보장해줄게. 뭐 미국으로 망명 가든가 아니면 친한 일본으로 망명 가든가 가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지. 아니 뭐 DJ가 DJP 연합하면서 내각제, 네. YS가 3당 연합하면서 내각제 약속 지켰습니까? 그런 그래서 거지. 누군가가 이제 문건을 공개했더니 YS가 발끈해가지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정치 예. 공작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사인한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이 헌법 시스템 속에서 그 뭔가 그 길을 정도를 갈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법을 지켰겠지. 이런 식으로 법을 쌈싸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게다가 하루하루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네. 이전발을 더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의 결단보다는 김건희가 닥쳐 가만히 있어 그냥 쌩까 이렇게 나온다면 어떡할 것인가. 본인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고 있는데. 그렇지. 예? 아니 아까 김PD도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냥 단순 방조범으로 기소하면 네. 6개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네. 나와요. 그러면 난 안 가. 안 가도 되지. 그런데도 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썬데이 USA 저널에서 네. 3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자살소동 벌였다고 기사 나왔잖아요. 아, 그 이야기 좀 아시죠? 몰라요 나는. 저기 S호텔이라고 있어. 집권초에 S호텔에서 뭐 아무개를 좀 어떤 인사 특혜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건 좀 어렵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뛰어내리겠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썰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풍문이 있었다는 스캔들이 있었다는 그런 소문은 끊임없이 돌았는데 이번에 그 USA 썬데이 저널에서 보도한 거는 네. 최근에 네. 최근이야 또? 최근에 또 그랬대? 사과를 해라 그래서 예. 그거 못한다. 근데 용산 집무실 3층인데 거기서 뛰어내리겠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아이고 뭐 고소하려면 거길 고소하세요. 우리는 전원이니까. 예. 썬데이 저널에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나왔다고. 예,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그런 그러니까. 풍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또 그 말이 또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는 계속 나는 절대로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올라갈 것이고. 아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명태균 건으로 상설 특검 얘기했지만 네. 이걸로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용산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김건희 특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예.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딜이라는 거는 예. 뭐 이게 용어가 딜이라서 그렇지 뭐 정치적으로 뭐 긍정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 근데 국민의힘하고 타협을 보면은 이게 용산하고 타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동훈이가 용산하고 또 이렇게 별로 원활한 관계도 아니고. 그래,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 네. 국민의힘하고 타협이 되면 네. 바로 그냥 200석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수완을 발휘해야지. 하여튼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곧 윤석열과 독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독대가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한동훈은 음매 기사라 지금 그런 그렇죠. 분위기고 용산은 그렇지 않고. 그 상황에서 독대해서 대통령한테 요구할 것들을 이미 언론 프레이로 던져버렸어. 그렇지. 예. 뭘 말할지 다 알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뭘? 예. 게다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이기고 지고 몰랐었잖아요. 네. 그때 독대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김건희 사과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용산 내부의 개혁적인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대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의료대란 얘기하려고. 의료대란. 그렇지. 근데 지금 의료대란 이슈가 아니야. 그 여전히 의료대라는 진행형인데.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이슈가 아니야. 예. 그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자기는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긴 상태에서 김건희 사과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예. 불기소 났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독대를 요구한 한동훈 쪽에서
또 언론 프레 같은 거에서 취소시킬 수도 있겠다.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야, 취소된다면 이건 뭐 우리 이 작가님의 또 해안이 또 그러니까. 통한,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럼요. 진짜. 예. 와, 여간 참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 내용대로 윤석열의 국정 운영 동력은 완전히 상실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실됐어요. 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있어도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또 뭐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참 너무 암담해지네요. 예. 자, 그래요. 지금 명태균이가 또 어떻게 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야, 조용히 해. 어? 네가 조용히 해야 우리가 감옥에 안 보낼 거 아니야. 뭐 이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예. 조용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절대로 안 보내드리도록 잘 설득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이거는 용산에서 공식 라인이 못 옵니다. 왜냐면 용산에서 공식 라인이 오면 그걸 또 깔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비공식 라인이 갔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 같은 놈이 갔겠지. 이게 지금 보니까 김재원도 조용하고 홍준표도 조용하고. 김재원도 전화 세게 받았어요. 니 때문에 니 박살나도 가만히 있어라.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그렇지. 있어. 그러면서 네. 뭐 김정은한테는 이 다음 대구시장 네가 해라. 그러면 되거든. 그럼 입 다물지. 예. 그럼 바로 닫았잖아요. 예. 반드시 감옥 보내겠다. 다음 날 바로 닫았잖아 이렇게. 네. 한번 그런 게 있었을 거고. 척기가. 홍준표가 입을 닫은 거는 달라요. 홍준표는 자기가 명태균한테 멱살 잡힌 게 있어서 지금 입을 닫은 거예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지 진짜. 아유, 제가 좀 하찮은 키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찮은 키짝이 없는. 제일 멱살 잡힌 건 이준석이에요. 아. 이준석은 입 다무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끊임없이 명태균을 실드 치고 있어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A라 그러면 A가 맞다 그러고 B라 그러면 B가 맞다 그래요. 어? 2% 그거 조작하라 그럴 거.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건 뭐 불법도 아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말로 세게 잡혀 있어. 너무 참 비참해 보입니다. 비참합니다. 좀 예. 비루해 보이고요. 아니 우리가 알던 그 이준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오세훈까지. 울었냐 안 울었냐 물어보는데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동문서답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댓글 단 분 그 얼굴이 딱 명태균인데 명태균 이 선생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겠지. 아니 이걸 뭐 제가 밈으로 당신이 살려면 나한테 연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팬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 진짜? 근데 오세훈도 고소했냐 고소장 써놨습니다. 뭐야 고소해야지. 네. 그러니까 오세훈도 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고소장만 써놓고 네. 고소장 써놨다고 하니까 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박원순 시장하고 나랑 친분이 있고 내가 도와줘. 이재명 대표랑 나랑 친분이 있어서 내가 뭐 도와줘. 친분이 없어도 뭐 도와줘. 네. 그럼 우리 그걸로 끝이잖아. 네. 시장 됐다. 축하드립니다. 끝. 네. 근데 명태균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야. 너 나 때문에 됐으니까 뭘 하나 내놔. 세비를 절반 빙고. 예. 다 그런 거거든. 내가 공천 줄 테니까 뭐 하나 내놔. 그러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잖아요. 네. 뭘 내놔라고 했을 거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잖아. 네. 뭘 내놔라고 했을 거고. 그럼 진짜로 뭘 줬어.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명태균 보고 브로커라고 하는 거고, 브로커들한테 놀아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바보 같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요.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났고요. 이래서야 뭐 향후에 뭐 큰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지금 뭐 한동훈 말고는 다 지금 뭐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차기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인간들. 다 내보내고 한동훈이 온다. 한동훈은 어쨌든 윤석열과 그 오야분 꼽은 관계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네, 국민들이 다 알고 김건희 특검 들어가면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어떤 내용을 카톡을 나눴냐. 그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뭐 아주 전방위적인 아이, 특검이니까요. 그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한동훈은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설계하는 건 어떨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한동훈이가 자기가 뭐 드러날 것 같으면은 하여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한동훈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하고 네. 한동훈이
그 대통령 선거 전에만 연락했겠냐? 네. 아닐 거라고. 그렇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당대표 할 때도 끊임없이 연락했어. 그러니까 다 걸려 있어, 한동훈은. 그 이제 한동훈 개라고 불리는 지난번에 2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하자면은 다음에 재의결될 때 찬성표 던지기는 어렵고 한동훈 개보의 이름으로 아니요, 아니, 그게 예. 한동훈 이름으로 20명이 모였잖아요. 네. 거기 한동훈 말 따를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17명은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박정훈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어떤 의원 그리고 장동혁? 진종호지. 진정호 셋. 셋밖에 없어. 네, 사실 저 장동혁도 추석 때 한동훈이가 등산가자 했을 때 안 왔대. 야,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머지는 전화로 읍소에서 온 사람들이고 거기 한동훈 딸 사람 없어요. 한동훈이 대세다. 그러면 가겠지. 그렇지.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 예. 그럼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야, 내 살 길은 뭐냐 앞으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8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박근혜 탄핵할 때 네. 결국은 안 된다 그 난리 치다가 다 쓱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지.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물러났을 때 확실하게 윤석열과 차별화된 여권 주자가 있다면, 탄탄히 있다면 그러면 윤석열 아웃시키기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윤석열을 아웃시킨다? 그러면은 이재명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 이재명 좋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다.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가 확실하게 이 포지셔닝 되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는 윤석열로 밉더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여권에서. 그래도 김영민 씨가 평론을 그래도 남천동 애들보다 좀 할 줄 아네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 그래요. 남천동? 네. 남천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그 박근혜 때 네. 그쪽에서 확 넘어와가지고 전부 다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기문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렇지. 김무성이하고 그 유승민이가 그렇게 뜸 모아가지고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여권에겐 주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도 자기 차기 출마 안 한다. 그래, 반기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그 반기문이 바보짓 할지 몰랐지. 그렇지. 그 버스 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김 PD 말처럼 네.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이 내려오고 탄핵되면은 누가 대치제가 있냐? 없지. 없어.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너무 이게 안 돼 있어요. 한동훈은 안 되고 네. 지금 현재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려면은 벌써부터 각 세워왔어야 돼. 그렇지. 네. 저기서 잠시 남천동이 뭘 알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지. 남천동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너무 컸어요, 요즘에.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밟아줘야 되나. 그 뭐 밟는다고 발표집니까? 글쎄 말이야. 게다가 안 또 돼요. 지금 내 처지가 워낙에 지금 바닥으로 아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오창석이가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아니, 제가 이거는 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최후위를 밟는다고 밟아줘요, 지금? 어? 옛날에는 내 밑에 엎드렸지만 지금 안 되잖아. 네. 그럼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지난번에 정영진이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 야 은퇴 선언을 하라는 거야. 안 돼. 그건 뭐, 이 흘러가는 거 안 돼. 다만 이럴 수 있지.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이 바닥에 10몇 년 동안 망하지 않고 목숨 붙어 있었잖아. 이게 한 방에 뜬 애들은 한 방에 망할 수 있다. 그렇지. 조심해야 아니, 된다. 저 오창석이가 옛날에 말이죠. 이동영 작가 대신에 이제 감옥에 가는 조건으로 2천만 원 뭐 서로 거래했다는 미약설이 네, 있을 지경인데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었던 오창석이가 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은 모른다. 아, 많이 그래서 컸어요, 오창석이. 사람 인생 여러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람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서 빌빌대는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한테 손바닥 빌 필요도 없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한 40년, 50년 이렇게 우리 나이쯤 되면 오잖아요. 그럼 느껴져.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게 뭐 그것도 특히 뭐 주변에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 뭐 친구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껴집니다. 네. 인연 끊어졌어? 안 만나면 되는 돼. 거지. 뭘 안 만나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초계와 같이 여겨도 큰 문제가 그럼 없어요. 없어요. 아니 가족하고 등지지만 않으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어차피 내가 지금 망해간다. 뭐 돈 한 푼 줄 사람 아니에요. 다들.
어떻게 하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 앞에서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네네. 진짜 화나서 욕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뭐 옛날에 그 박지희 씨가 그 2차 가입 때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 뭘 힘들어하냐? 시간 지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삶이 어려울 때나 혹은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뭐 사실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는 아주 뭐 홍준표 후보가 몰패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가 온전히 그 서 있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정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은 뭐 언제든 윤석열이 날리는 거에 뭐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것도 만들어줘야 합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그 양반한테 당신이 탄핵에 물꼬를 터라. 그러면은 당신하고 나는 대선에서 그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가? 여당 대표로서 탄핵의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당신이 윤석열이를 아웃시킨 건데 이거 뭐 차별화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구축할 수 있는데 협력하자. 우리 대선에 가서 경쟁하고 지금은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닌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오케이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대선에 무조건 이재명이 되는 거지. 한동훈이 바보가 아니고. 한동훈이가 바보가 아니구나. 그럼,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안 예. 되고. 바보인 또 줄 알았어요. 한동훈도 그 윤석열한테 뭘 잡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함부로 행동을 못 합니다. 물론 한동훈이도 윤석열의 약점을 그걸 서로 잡고 많이 있죠. 알고 있을 예, 것이고. 예. 그래요. 하여간 참 그런 한동훈에게 어쨌든 지금 협력을 어느 정도 얻어내야. 아니, 저는 한동훈 빼고 그냥 한동훈 어차피 그 국민의힘에 이빨이 안 먹히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그냥 따로 얘기하는 게 나아요.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지금.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 내 공천하고 이 사람들 윤석열을 한동훈 내 공천 줄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어차피 이 사람들 생각은 권력보다는 다음에 내 공천이에요. 그렇지. 그게 중요하면 그걸 고르러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파, 집단이 집권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파가 집권해가지고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한 3,000개, 4,000개 되는데 그걸 다 이 정파한테 나눠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은 정파가 집권한 게 아니고 지하고 마누라만 집권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안 나눠주고 있어요. 네. 지 검찰 라인, 그 다음에 지 마누라가 데리고 온 라인한테만 나눠줘. 그래서 지금 공기업의 대부분이 공석이야.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있거든?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집권했는데 나한테 한 개도 안 떨어지는데 내가 뭘 충성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 다만, 윤석열이 워낙 검찰을 빡세게 잡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 개겼다가는 내가 캐비넷 열릴 수 있겠다. 이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용하면은, 김건희 특검을 갈 수 있다. 공기업의 그 자리를 왜 안 나눠주나? 근데 참 이해를 할 수가 근데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네. 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주면 되는데. 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는 김대남처럼 네. 막 폭로한다고 이런 사람한테만 지금 주는 거잖아. 그 이은재 같이 이렇게 이게 혈서를 쓰듯이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그런 저열한 충성파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의 현역이 뭐 100명이다. 근데 떨어진 사람 뭐 엄청 많고 그다음에 보좌관 출신 엄청 많고 또 보수를 위해서 애태서 엄청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줄 자리 정말 쎄가 별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건 문재인 정부의 반성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땡땡 포럼 출신 빼놓고는 나머지들 다 대선 때 열심히 뛰었는데 찬밥 배우하고. 아니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된다면은 이거 논공행상 잘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그 민주정부의 새로 또 탄생할지 모를 그 민주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이겼다. 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친문하고 뒤섞여 있었던. 완전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 되는 게 좀 낫지.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걸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 농공행상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인사는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아래 사람들이 똑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무조건 대통령 코드 맞춘다가 아니고 옳은 길, 부당한 짓이라면 거부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거를 대통령이 잘 적재적소에 사람들 잘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내 편이 아니더라도 친명이 아니더라도 일자라면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고 그걸 해야 되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검찰 개혁 실패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개혁도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으로. 그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언론 개혁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다 청와대에서 반대해가지고 가려다가 못 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데 참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웃기잖아요. 네. 대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 지원 해달라는데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셨나? 그 홍남기 씨, 그 양반 혼자 반대한 것처럼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청와대 인사들이 홍남기가 반대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때. 알고 봤더니 홍남기는 뭐 그 몇 푼 안 되는데 좀 하지. 그 문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바로 시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니까 결국 못한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돈 남아가지고 윤석열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60조.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김용민 PD는 지금 여기도 질문이 문재인 얘기는 한 개도 없는데 끊임없이 질문하잖아 지금. 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떼어내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씻어내지 않으면은 저는 민주당 다음에 집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결국 저거예요. 논공행상의 실패. 응? 다 저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로지 그냥 문바라기 이런 사람들만 기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될 일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이에요. 아니 그때 홍남기도 문이 오케이 하면 알았어, 바로 딴 하려고. 질문해. 딴 질문해? 나까지 10분이 망하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의 넥스트 스텝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 근데 뭐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선거죠. 선거가 아마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선거? 선거, 1심 선거. 1심 선고. 재판. 아니 지금 또 제가 듣기로는 현재 강요미수죄, 공직선거법 뭐 이렇게 썩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양반은 또 당사자니까 또 그럼요. 다르죠. 우리보다도 스트레스의 강도가 상당할 텐데 근데 될까요 그게?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1심에 불과하니까. 또 뭐 법정 구속은 안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김건희 불기소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한 것도 네. 김건희는 불기소했는데 이재명은 유죄를 때렸다. 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공분하지. 그러니까 그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어쨌든 지금 뭐 드러난 증거나 검찰의 논리나 이거 억지거든요. 한 사람한테 뭐 네, 말이 안 되죠. 5건이나 기소한다는 게 비슷한 시기에 그거는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아니 오늘 예. 뭐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예. 김혜경 씨 7만 5천 원 가지고 부인도 있구나 참 생각해 보니까. 130번 압수수색했는데 네. 23억 이득 본 사람은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한 했다. 번도 안 했어요. 한 이게 번도.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야. 예. 응? 형평의 논리에 맞느냐는 거지. 그래서 진짜 뻔뻔하다. 오늘 그 국정감사장 나와서 떠든 새끼들은 진짜 뻔뻔한 새끼들. 자식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박제를 해서 그러니까. 그 검찰의 실상을 보여줘야지. 역사에 아마 남을 겁니다. 네.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네. 야, 그것도 그렇고 국정감사 지난 다음에 처분한들 뭐가 문제야? 국정감사 처분 직전에 국정감사 직전에 처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건 바가지처럼 먹고 말이죠. 참 아니 용산 입장에서는 어제가 제일 좋았죠. 명태균 때문에 시끄럽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걸로 싹. 그다음에 야 니네가 직접 가서
국정감사장에서 저 민주당 의원들 물어보면 떳떳하게 응, 밝혀 왜 문제 있는지 니네가 변호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거거든. 네. 그게 만일 국정감사 끝나고 자 불기소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하고 끝이잖아. 네. 그러면은 민주당 막 떠드는 거면 이제 기사로 나올 거라고. 예. 얘네들이 반론이 안 실리잖아요. 아. 얘네들이 반론이 실릴 거는 국정감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타이밍. 그래서 그 타임에 한 거지. 아, 아이고. 제가. 아니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누가 봐도 야 국정감사 끝나고 가지 왜 그러잖아요. 네. 자기들이 변론할 논리를 만들어내려면 그때밖에 없는 거야. 또 그 시간이 재밌어요.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이제 저기 국정감사가 있었고 어제 발표가 있었고 그 전날에는 재보선이 있었고 투표 때는 여파를 안 입게 하려고 했고 그 이튿날 발표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막 논쟁거리로 그렇죠,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있으면 민주당 주장만 올라오는데 그렇지.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했는데 검사들은 이렇게 했다. VS로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한쪽 나온 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새끼들 대가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렇게 그 판을 짠들 국민들은 이미 검찰이 그럼요. 공정하지 않다. 맞아요. 응? 사법부도 이상해졌다. 이런 걸로 지금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엄풀은 그렇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뭐 여론조사 해봐도 검찰 불신한다는 게 훨씬 높고 네.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게 또 65% 넘잖아요. 네.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게임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검찰들 그 똑똑한 머리.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도도합니까? 고고하고 그 자기들만한 학벌이나 경력이 없으면 얼마나 눈 아래로 깔아보고 말이죠. 근데 국민대 표절 박사한테 이렇게들 절절 맺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고소한 면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검찰의 DNA, 권력의 개. 권력의 개. 네, DNA.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주 시원한 말을 했어요. 권력의 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야 어떻게 이게 정말 마음을 적시는 표현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왜 민주정부일 때는 그렇게 안 하냐? 걔들은요 기가 막히게 서열을 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권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야.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개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마음대로 외압을 안 할 때가 수사해봐라. 네. 그러면 막 갖다 물어. 그런데 막 몽둥이 들고 이 새끼 개새끼 하면 깨갱깨갱 바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검찰을 통제했어야 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럴 순 문재인이 없지. 잘못했다 지금 아니 얘기하고 있는 그렇지 거 않아. 아니에요? 매우 큰 실책을 했다. 그렇지 문재인이. 않아. 네? 그렇지 않아. 아닙니까? 아니, 그 근데 얘기인데 지금.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네. 윤석열을 임명한 거지 뭐. 그렇지. 거기 환영했잖아. 박수 쳤잖아. 언제? 윤석열 임명할 때 박수 쳤잖아. 사과했지. 대가리 박았지. 우리 이동영 작가는 그때 문제 있는 사람이다.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맞죠? 대놓고 어떻게 반대합니까? 네. 그때는 다들 미쳐가지고 박수 칠 텐데 내가 양날의 검이다 이 한마디 했다고 구독 취소한다고 난리쳤던 양반들인데. 네, 그 다음 달에 8월 말에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자마자 대가리 박았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분들도 전혀 그런 교훈이 없어.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줬어 이 개새끼 구독 취소. 맨날 그런 거다.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지내오셨어. 잘 달려오셨고. 응? 그럼 뭐합니까 지금 뭐 최욱이나 오창석이한테도 뒤지는데. 오창석한테도 뒤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창석이하고 같이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충격은 별로 덜합니다. 예. 아니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치권 인사들이 뭐 나한테 뭐 이제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합니다. 그 매불쇼나 오창석이한테 하세요. 저는 양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 바로 얘기합니다 그냥. 나한테는 연락도 안 옵니다. 그렇지. 바닥인 거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남태우처럼 되는 거예요. 음식점 차려야 됩니까? 아니 지금 유튜브 해. 실방
25명 보고 뭐 그래 해. 태호 형이 막 그렇게 하고 해.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쯤 되면 직업을 바꾸셔야지. 미련이 있지. 왜? 아이 방송쟁이들은 미련이 있어요. 못 벗어나. 아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예. 아우 자석 많이 컸어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옛날에 콧질질을 흘리고 다닐 때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그래요. 남천동 가서 얘기하세요. 저기 저 오창석 콧질질 흘리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열폭 좀 하게. 근데 김호준 총수는 계속 잘 나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이것도.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예. 또 그 위협을 느낍니까? 그런 얘기했다가는 느끼지. 아유, 씨, 아니 나는 진짜 얘 봐봐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 아니, 지킬 게 너무 많아. 내가 응. 똥파리랑 싸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나는 언젠가는 알아줄 줄 알았어. 그렇지. 사람들이. 예. 아, 그 걔네들은 쭉정이고 진짜 이재명 대표 또 이동영 하는 게 옳다라. 그래서 진짜 이거 왔잖아요. 왔는데 그 똥파리 그 새끼들이 차라리 남경필 찍겠다는 새끼들이 이재명한테는 쏙 바꿔놓고 나한테는 여전히 욕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씨가 뭐 말씀하셨듯이 김어준한테 무슨 너 열등감을 느끼네 뭐 이런 새끼도 있잖아요. 아 이거 말 안 하는 게 나아.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 우리 저 이동영 작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티팬도 자산이다. 그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제가 수요일 날 워룸에서 박지훈 변호사랑 같이 네. 그 하우스 이펙트 얘기했거든. 어. 그거 얘기했다고 지랄. 그게 뭐 얘기 평론가가 그 얘기도 못 하나 얘기해야지 그건 당연히. 하우스 이펙트 그 사실 그건 좀 지적할 만해요. 그거는 사실 여론조사 꽃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망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실제로 부산 틀렸잖아요. 금정구청장. 지난번엔 또 어땠습니까? 이재성, 부산의 이재성, 울산의 전은수, 동작의 류사명, 그리고 도봉의 안규령. 뭐 아주 엄청난 그 격차로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틀리게 나왔잖아요. 물론 틀리게 그 예측한 여론조사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여론조사 꽃은 돈도 많이 들이고 또 여러 그 다른 여론조사의 어떤 결점, 단점을 보완한다. 뭐 그렇게 자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많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혹시 하우스 이펙트 때문은 아닌지 아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전화 면접하면 윤석열이 잘 나오고 ARS라면 이재명이 잘 나오고 MBS는 이재명이 잘 안 나오고 뭐 리얼미터는 이재명이 잘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들 분석해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고 네. 그다음에 유선을 몇 프로 섞으면 누가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꽃은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하우스 이펙트가 없죠. 뭐 꽃이 누구 건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는 하우스 이펙트, 꽃이 누구 건지 알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전화를 안 받아. 끊어. 마찬가지잖아요. 공정에서 하는 여론조사, 진보 응답합니까? 안 하잖아. 네.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정할까? 네.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무슨 비난이야, 비난이. 아니,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의 그 생명은 그 예측의 정확도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지난 총선 때 하도 언론들이 뭐 친명, 뭐 비명 횡사, 친명 공천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이 곧 망할 것처럼 막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민주진영이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와서 선거운동할 때 힘을 받고 한 그건 부분도 좋은 있어요. 점이죠. 그건 좋은 네. 점인데 근데 여론조사인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라는 것은 참고를 하는 거예요. 맹신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예,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우스 임팩트 이거는 정말 개선을 해줘야 하고요. 사실 부산이나 뭐 대구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지 않나요? 그쵸. 네. 거기는 뭐 해봐야 뻔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대구 경북은 사실은 선거 때 네. 국민의힘 후보들 선거 유세도 잘 안 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냥 지역의 유지들 만나러 그럼요. 다니고 뭐 수도권처럼 막 지하철 입구에서 인사하고 아이씨. 그런 거 없다고. 아니 괜히 설쳤다가 네. 구설수 올리잖아. 어.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어차피 이기는데. 네.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겨요. 그거 있었잖아. 네.
실종됐어 후보가. 나중에 이제 사망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그래도 이겼어요. 뭐 그런 곳이야. 그럼 뭐하러 해 선거운동을. 여론조사 당연히 응답 안 하지. 그것도 참 큰일이에요. 그 선거 예측이란 걸 해야 되는데, PK, TK는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김대중보다는 노무현이 많이 얻었고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이 많이 얻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생각보다 많이 못 얻었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야죠. 그 이재명 대표하고 고향이 같은 경북 안동인데, 안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래도 한 30% 정도는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PK와 TK가 차이죠. 그러니까 PK는 그래도 민주당이어도 우리 사람이면 조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네. TK는 민주당이다? 그러면 우리 고향 사람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네. 이게 그럼 앞으로 바뀌어질까? 난 안 바뀌어진다고 해요. 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거. 네. 아니 지금 TK도 연령별로 봐봐요. 젊은 층들은 민주당 많이 뽑아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 이 노령층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이 모양이 꼴인데, 그러면 젊은 층 유입이 되냐? 없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다니고 다 나가요. 다 뛰쳐나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어렵지 여기서는. 한동안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이었군요. 그게 가능했던 게 그 구미에 신도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 원래 경기도는 보수 밭대기예요. 그렇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긴 적이 없어. 이창열 이후로 이재명이 처음일 거예요. 도지사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요즘은 선거하면 족족 다 이기지. 네. 그게 인구 분포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힘드니까 다 경기도로 가는 거거든. 그렇지. 그 서울도 DJ 때는 서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졌어 서울에서. 네. 그것도 분포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거 플러스 부동산이 가장 컸지. 그 부동산 문재인 정부 실정도 있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이 대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서울에서 못 이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가도 그렇지만은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우리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벌금인 것처럼 뭐 범죄적 성격의 그런 세금인 것처럼 자꾸 매도하는데, 죄악세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분들이 그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꿔야지, 막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으면서 그러면서 저 부자들, 그럼요. 더러운 천민 자본가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투표로 응징하는 거지, 절대로 민주당한테 표를 안 주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봉급 생활자 중에 절반 가까이를 소득세를 안 냅니다. 네. 10원도 안 내요. 네. 그러면 그 세금 누가 다 냅니까? 부자들이면.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왜 이게 터지는 거냐면은 미실현 이득이야. 네. 내가 부자야. 한 달에 한 2천만 원 받아. 네. 거기서 한 800을 세금으로 뗀다. 네. 어쨌든 내 통장에 1200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 중에서 800 떼간다 그러면 에이씨 세금 많이 떼는 거 아니야? 하도 그냥 넘어가. 네. 근데 부동산은 나는 돈을 안 벌었어. 난 살고 있어. 근데 매년 2천만 원씩 세금을 내라는 거야. 네. 왜? 내가 안 벌었는데. 아니, 팔아야 그렇지. 실현되는 이득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라고.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아파트가 안 비싸냐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서울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울 유권자를 잡으려면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울에서 계속 져요. 2018년에 그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25개 구에서 다 이겼어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이겼어요. 왜 그랬겠어요? 박원순은 부자들을 기부하게끔, 기부왕 아닙니까? 아니 기부를 말하자면 끌어내는 기부 유인왕. 그래서 부자들이 박원순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개고 다 이겼지. 그리고 아까 안기령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지역구도 김재섭은 돌아다니면서 네.
좀 낙후된 아파트 전부 재개발, 재건축 다 약속해줬어요. 네. 근데 안기념은 못해. 왜? 민주당 이념이 그게 아니니까. 못하는 거야. 말 못하는 거야. 또 그 이슈가 있었는지도 아마 파악하기도 전에 선거가 끝났을 거예요. 예. 뭐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재섭이가 창동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고 이미 그 2022년 지방선거 때 도봉구청장 비롯해서 도봉구 의회까지 싹쓸이를 했어. 김재섭이 하여간 민 사람들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뭐 대선이 먼저일지 지방선거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촌들 특히 부동산 이슈가 걸려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강남 3구는 안 되겠죠 어차피. 그래도 동작, 용산 이런 데는 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이건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좀 세웠으면 그럼, 예.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 자산가들도 지지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게끔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박원순의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봤는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책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 그 초과 이득이 있으면은 세금 세게 물고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세금 많이 낼 때 내가 그래도 이 국가 공동체에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이런 자긍심을 갖게 했다는 거야.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민주당이 좀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관념적으로 돈이 많으면 이게 뭔가 때가 많이 묻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정책으로 드러나고 이 정치인들의 어떤 레토릭에서 나오니까 내가 한마디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김영호 의원 지역구 서대문 을 거기가 재건축을 했어요. 예. 뉴타운. 그래서 그 김상현 의원 아들. 예. 그래서 김영호 의원이 거기서 계속 지다가 네. 지금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오. 내리 3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뉴타운으로 바뀌면서 네. 30대, 40대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됐어요. 오. 밭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네. 무조건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그 지역이 아닌데 그렇지. 보수 지역이었는데 네. 싹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막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한 10년 넘었거든요. 네. 30, 40들이 40, 50이 됐잖아요. 이제. 네네. 중요한 거는 처음에 거기 아파트 분양할 때 4억, 5억이면 들어갔어요. 네. 지금 14억, 15억 합니다. 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세금 부담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10년 지나니까 세금 부담이 생겼잖아요. 엄청나게 들었지. 그러면 계속 민주당 찍을까요? 이거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어?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시점에 마포갑에 뉴타운이 생겼잖아요. 예. 전에는 뭐 그 노시집안이 다 해먹었잖아. 그렇죠, 노시집안. 노승환, 노웅래. 근데 그 양반이 이번에 뭐 공천 받지도 못했지만은 그 지역이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빨간당이 됐잖아요. 마포에서 그 이명박 집권 때 그 뉴타운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한번 강승규가 그때 마포갑에서 됐지. 그 이유는 쭉 민주당이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 빨간당 조정훈이가 당선된 거는 좀 뼈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뉴타운을 또 유치한 사람이 노웅래야. 노웅래 형은 빅엿을 먹은 셈이지. 아니, 셀프 빅엿. 예. 그럼 보세요. 뉴타운을 유치하겠다. 그거는 구도심이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타운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수를 찍어요. 네. 근데 유치하고 나면 젊은 층이 유입되잖아. 네. 그다음부터 진보를 찍게 돼.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 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네. 아까 얘기한 제가 서대문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거의 문제 아니겠어요?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민간에 그 역할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거는 이게 의식주는 국가가 좀 책임져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좀 많이 배치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산가들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관념적 사고 때문에 이대남들도 뭐 완전히 역사 의식도 없고 일배나 즐기는 그런 싸구려들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동영 작가님하고 하니까 뭔가 좀 부흥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신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남천동을 어떻게든 빨리 그 기세를 꺾어놔야 우리 노후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천동 여러분, 남천동이 뭐라라 이런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광고 좀 보고 올까요? 예.